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혜자입니다. 아침이 또 밝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6시. 토요일은 밤이 좋은데 토요일은 또 새벽도 좋아요. 토요일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시면 산에 가가지고 좀 산길 좀 걷고 뛰고 하면 좋을 겁니다. 운동장 가서 좀 뛰고 땀 좀 흘리면서 하루를 뭔가 좀 활기차게 한번 보내보십시오. 반도체 오빠가 추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활기차게 하루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치할수록 가난해지는 5가지 습관이 있어요. 방치할수록.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게 뭔가 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이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천한다면은 그 인생은 상당히 빛이 날 거야. 첫 번째, 푼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푼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식당이 있는데도 귀찮아 가지고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차니즘 때문에 가서 주문 안 하고 무조건 배달을 시키더라. 티클은 모아봐야 티클이다. 뭐 이런 말은 시간의 힘을 모르는 무식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모은 티클이 10년 쌓이면은 목돈이 되고 목돈을 굴리면은 재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소비할 때 나눗셈을 잘합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개월로 나누면은 10만 원밖에 안 되고 월 10만 원도 30일로 나누면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소비할 때 곱셈에 능해요. 곱셈. 부자들은 하루 300원짜리 서비스도 1년이면은 11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방치하면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모으는 데만 골몰하는 것이다. 일단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모으기만 하고 그 불리지를 않는다면은 그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길게 보고 공부하면서 돈을 불리도록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민을 길게 하는 겁니다. 이 고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민은 길게 하기보다는 깊고 짧게 해야 돼. 깊고 짧게 하자. 길게 고민만 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해봐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 배우는데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데는 절대로 아끼면 안 돼요. 비슷한 강좌라도 비싼 걸 들으세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끼고 싶다면은 서점에 들려가지고 좋은 책을 한번 골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지능과 학식, 학벌, 인맥은 부자가 되는 것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뭐냐? 시간의 힘을 믿고요. 실행력이 빠르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한 사람들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힘을 믿고 실행력이 빠르고 계속해서 배우자. 부자가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작은 돈도 아끼고 꾸준하게 종잣돈을 모아두었다가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수성가 부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실천하는 그런 우리 찐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주구장창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그 페이 수수료 장사까지 하고 있는 애플처럼 삼성이 자국 시장에서는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은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통 큰 결단. 삼성페이의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 애플페이로 촉발된 그 한 해 수천억 원의 카드 수수료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페이 이어서 삼성페이까지 결제 수수료를 받으면은 그 카드사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유료화할 경우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등 그 간편결제 업체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한 해 이제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업계 고위 관계자도 삼성이 고심 끝에 한국에서만큼은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은 대외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런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무료 유지로 확실히 굳혀졌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앞서서 삼성은 10여 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삼성페이 관련 무료 수수료 연장을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무료 수수료 연장을 종료하고 통보했죠. 이때 카드사들이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늦었어도 8월까지는 삼성과 새로운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다. 5월 3월 국내 출시된 애플페이가 0.15%야 그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완전 도둑놈들이래 보면 애플이 완전. 삼성페이 역시 유료화가 기정사실화됐는데 특히 삼성은 그 애플페이에 올인 수수료를 퍼주고 있는 카드사에 상당히 화가 난 상태죠. 카드사들도 초비상이 걸렸어요. 간편결제 시장 1위인 삼성페이가 애플페이와 같이 0.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업계에서는 연간 700억가량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간편결제 업체로 확대될 경우 그 규모가 한 해 수천억 원대 다르겠죠. 그럼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애플페이를 국내 가장 먼저 도입한 현대카드는 애플의 건당 0.1%의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완전 호구짓 하고 있는 거지.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 중 가장 높아. 중국의 5배야. 도대체 난 현대카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수수료 부담으로 결국 애플페이를 쓰면 쓸수록 현대카드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TV 광고까지 선보이는 등 많은 비용을 애플페이 확산에 쏟아붓고 있지만은 삼성이 결단을 한 배경에는 애플페이의 시장 장악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으로 한 달 만에 신규 카드 발급 35만 장을 넘기는 등 고객 유치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실제 카드 이용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런 기회입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개 편의점하고 소액 결제처인데다가 가입자 대부분이 거의 2030 세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현대카드의 그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KT가 아이폰을 국내 도입할 당시에도 이벤트 효과는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애플에 끌려다니면서 많은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 투자 대비 찻잔속 태풍에 그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참 삼성전자 훌륭한 기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멋져요. 그리고 그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본 사장이 미국에서 여성 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경 사장은 지난주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북미 법인 DSA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 사장은 직원들을 만나서 이 DS 부분에서 더 많은 여성 임원들을 양성하고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경사당은 다양성은 창의력의 원천이고 다양성 추구를 통해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미주 총괄 부사장도 경사장의 말은 언제나 영감을 준다. 여성에게 성장을 위한 동등한 기회와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혁신을 주도하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삼성의 여성 인재 중시 철학은 고 이건희 선대 회장부터 이어졌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은 국내 최초로 여성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을 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당사자가 겪어야 될 좌절감은 차치하고 기업의 기회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 그러면서 여성 인재 육성의 당위성을 역설을 하는 거죠. 이재용 회장 역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인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유능한 여성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은 성별 제한 없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 임직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어요. 올해는 임금 협상안에 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 기준보다
확대해가지고 임신전 기간 적용 가능한 복지를 뭐 추가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로 불리는 기업용 SSD가 있어요. 그 SSD 제품이 제조사들의 감산과 가격 하락에도 올해 1분기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삼성의 경우 이 제품 매출이 전분기 대비 55% 줄었고 북미 시장 수요가 점차 회복되지 않는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2분기 글로벌 시장 내 기업용 SSD 매출하고 시장 점유율을 이같이 밝혔고 올 1분기 전 세계 기업용 SSD 매출은 전분기 대비 47.3% 감소를 했고 19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비수기 영향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북미 서버 ODM 업체하고 중국 등 시장에서 그런 구매 열기가 둔화됐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용 SSD 공급업체 1분기 재고 수준이 예상과 달리 급증을 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음에도 공급량과 판매 가격이 모두 쪼그라든 겁니다. 다만 그 서버 ODM 업체들이 1분기 재고를 정리한 이후 2분기에는 구매 수요가 소폭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용 SSD 공급 업체의 그 매출은 2분기에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의 경우 1분기 기업용 SSD 매출은 8억 한 1,000만 달러 기록하고 전분기 대비 55% 감소한 성적을 냈고 북미 고객들이 재고 조정을 이어가고 있어서 2분기 매출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게 트렌드포스의 분석입니다. 특히 삼성은 128L PCL이 5.0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 출시로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했어요. 그 ARM 기반의 서버 플랫폼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이닉스하고 솔리다임도 전반적인 그런 시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서 1분기 기업용 SSD 매출이 전분기 대비 36% 정도 감소해서 4억 5,800만 달러 기록을 했네요. 하이닉스 역시 2분기에는 기업용 SSD 매출 성장률하고 시장 점유율이 평균을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실한 선두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데 신작 효과가 옅어지는 1분기 현지 제조사들을 모두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네요. 프리미엄 시장 확대랑 그 현지화 전략이 통했다. 그런 분석도 있고 특히 애국 소비로 외산폰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한 그 중국 시장에서 이 같은 성과는 의미가 크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애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수년간 중국 시장 공략에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삼성과는 뭔가 대비되는 결과다. 그런데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20%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비보가 18%, 오포와 아너가 16%, 샤오미 12%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애플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폰 신제품 판매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매년 4분기는 애플이 반짝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1분기는 그 효과가 옅어져가지고 다시 중국 제조사들이 점유율을 역전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애플이 1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확실한 선두자리에 올랐다는 평가인데 그 주역은 아이폰 14야.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폰 14는 올해 1월 첫째 주까지 중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현지 제조사들의 강세인 시장인데 오포, 비보, 아너, 샤오미 등 현지 제조사 사파전의 유일한 그 외산폰인 애플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그 3년 전만 해도 10% 미만 점유율이었던 애플이 현지화 전략 등 그 중국 시장 그 공략 강화로 그 자국의 제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 매년 중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으로 분류했고 출고가를 동결하는 등 공을 좀 들인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깨에서도 애플의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 예전에는 가성비 수요가 많던 중국 시장이 최근에 몇 년 새 프리미엄 시장 확대로 플래그십 모델 수요가 좀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아이폰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들은 꾸준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쉽게 말해서 아이폰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삼성이 역시 그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 큰 성과는 보진 못하고 있어. 근데 수년째 거의 0%야. 중국에서 아주 지금 기를 못 쓰고 있네. 삼성이 중국에서 유독 고전한 이유는 정치, 외교, 문화적 요인이 좀 약간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애국 소비가 좀 강해요. 여기에 또 2016년 사드, 이 사드 논란으로 이 반한 감정이 확산되다 보니 불매운동이라는 것도 영향을 좀 미쳤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제 공급망을 확산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은 이를 타개해서 21년 중국 사업혁신팀을 신설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사업혁신팀하고 중국 전략협력실 수장을 교체했고요. 사업 확대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삼성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삼성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하죠. 지난 2월 갤럭시 건팩 행사에서 노태문 사장은 삼성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갤럭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중국 소비자들에게 특화한 솔루션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약하지만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성장률이 점유율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중국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를 보니까 삼성은 올해 1에서 3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0.6, 1.1, 1.1%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따지면 여전히 0.9%인데 그래도 매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1등 했었어요. 2013년도 정도는. 근데 갑자기 그 싸든지 뭔지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써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다시 또 올 겁니다. 애플도 한번 1등도 해보고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 삼성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활기찬 하루,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